예, 다음 보시죠. 다음으로는 책으로, 90쪽이요. 90쪽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으로 행위 제한한다.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는 거죠. 그 첫 표 두 개는, 어느 정도 아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생략하고, 또 다음 쪽에 있으니까요. 91쪽, 제일 위에 표를 보시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도면까지를 낸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앞에 용용용까지는 행위 제한만 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개인들이 알아서 건축을 하는 거죠. 근데 법을 어기지 않고 건축을 해라. 법은 어기지 마라. 라고 하는 거라면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을 건까지인지 지을지까지를 직접 관측해서 도면으로 내는 거죠. 단지를 정합니다. 단지를 정하고 단지에 대한 도면을 내는 거죠. 누가요? 행정청에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거죠. 행정청에서 도면까지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도면에 정해진 대로만 건축, 용도 변경해야 되고 앞에 이제 사례로 동탄이 있었죠. 도면대로 짓는 거니까 좀 더 크게 지어도 여러 가지 지어도 충분히 깔끔하게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들을 완화해 준다. 단지에 대한 도면까지를 내는 거죠. 단지에 대한 도면, 단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 단지 계획을 말장난 뭐라고 부르고 있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단지는 도면이 나와야 이런 목적을 이룰 수가 있죠. 따라서요, 도면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입니다. 도면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 도면이 6글자 뭐고요?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을 내야 되는 땅바닥이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내는 거죠. 이상이 있고, 여기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몇 년 안에 계획을 내라고요? 3년 안에 계획을 내야 된다가 있습니다. 1-22는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생략하고, 1-23,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문제 어디에 지정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먼저 첫 번째요. 대한민국 땅바닥 별별 게 다 있죠. 지구 단위 계획은 나중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미 땅바닥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고, 그 위에 추가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대상 땅바닥 A 땅바닥이 있으면 여기는 그냥 내비둬도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정하지 않고 그냥 내비둬도 아무 지장 없고, 대상 땅바닥에 일부만 깔끔하게 할 수도 있고, 대상 땅바닥 전부를 다 깔끔하게 할 수도 있다.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상이요. 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 무게는 거의 없다고요. 근데 써져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부스러기가 써져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시험 지문에 빠지지 않는 거지만, 실제는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요. 지정하지 않아도 아무 지장 없고, 지정해도 좋고, 그런 것입니다. 용도지구에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완화가,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까지 완화해 주는데, 아무튼 보전 땅에다는 지정할 수가 없죠. 네, 그렇고요. 다음 두 번째, 새로 개발되는 곳들. 다음에, 보존으로 묶여 있다가 개발로 풀리는 곳들. 다음에 도시지역인데 어차피 개발하자고 정한 땅인데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도시지역 내에 몇 군데에 대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대상 땅바닥 B라고 하는 땅바닥이 있습니다. 이 땅바닥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는 그냥 내비뒀다가는 사람 살 수가 없고 반드시 깔끔하게 관리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지정해서 깔끔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택이 몇 달? 정택이 42죠.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사업 끝나고 10년. 그 다음에 보전해서 개발로 풀리는 땅. 여기로만 가면 알아서들 해라 라고 하는 건데, 보전해서 개발로 풀리는 땅이 얼마 이상이면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축구장 30개 땅을 엉망진창 울퉁불퉁하게 할 수는 없다. 깔끔하게 관리 들어가야 된다. C 땅바닥이 있습니다. C 땅바닥은 도시적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관농자이죠. 관농자인데 여기에 단지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단지를 지정하게 되면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까지 풀어지게 되죠. 그러면 아무데나 지정하지 말고, 관농자는 도시적에 비하면 보전 땅이죠. 관농자 중에서
두고 빼기 개발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지정을 해라. 그러니까 개발 가능한 곳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단지를 지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개발 가능한 곳이 그러니까 그 용도지역 중으로 그러니까 관리 계획관리지역, 용도지구로 개발진흥지구 등이 있습니다. 제일 아랫줄 용도지구 폐지하고 행유제한 대체한다는 건 큰 의미는 없는 거죠. 다음 쪽 보시면 그러니까 1-24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똑같은 틀입니다. 이 내용을 지우고 보면 같이 붙여서 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그러면 도면에 정해진 대로만 건축해야 되고 그러니까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주는 거죠. 근데 여기는 명동 남대문 싹 밀고 200층 세동 올리자는 겁니다. 200층을 올려놨는데 거기다 29가지 뭘 채워요? 그걸 갖고 요건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겠다고요. 그러니까 한 두어 장 앞에 있었던 책 잠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네 장 앞에 있었던 85쪽에 있는 85쪽이요. 그러니까 85쪽에 있는 어느 지역이니까 거기는 뭐는 지을 수 있고 뭐는 지을 수 없다. 이런 걸 적용하지 않겠다고요. 200층을 올렸어요. 200층 올렸으면 29개 용도 아무튼 넣고 싶은 거 다 넣어라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다시 와서 92쪽에 1-24 이름 여기는 뭐고요? 입지 규제 어느 땅에다 어떤 건물은 세운다 못 세운다 입지 규제 그 85쪽에 있었던 것을 깡그리 무시하겠다고요. 입지 규제 무시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면이 나와야죠. 단지 도면, 단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계획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지가 8글자 뭐라고요?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대한 계획을 낸다.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낸다고요. 같은 틀이고. 그 다음에 1-25 그러니까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그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그 두 글자 구분하시면 됐고 그 두 글자 구분하시는데 처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 사는데 도로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수도, 아수도 필요하다. 53가지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얘기지 구체적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가 뭐고요? 기반시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한솔동 그러니까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내겠다. 그러니까 99번지, 그러니까 100번지, 그러니까 101번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100번지 쪽으로 4차로 도로를 내겠다. 이 노란선 두 줄을 긋는데 자, 아까 보셨던 저 도시군관리계획 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저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그러니까 몇 글자예요? 14글자가요. 아무튼 이것을 줄여서 뭐라고 하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계획시설 A4용지에 그려진 이 노란선 두 줄을 7글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 뻔한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예외 있음. 죄송합니다. 먼저 첫 번째 표부터 보고 가야 되겠군요. 첫 번째 표요. 그러니까 국민 생활하는데 도로는 필요하다. 뭐라고 하고요? 기반시설.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협의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결정한다. 두 번째 건 뭐로 결정한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그래서 셋째 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그러니까 세종시 한솔동 100번지 일대 2km 길이로 4차로 도로를 만들겠다. 7글자 뭐라고 하고요? 도시군계획 시설. 그러니까 구체 대상이 정해진 거죠. 사업 시행을 하면 됩니다.
도시군계획설 사업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도로, 도서관 사업이고, 저는 별개의 사업으로 신도시건설 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그 사업 세 가지를, 제일 아래 세 줄, 사업 세 가지는 공익사업 세 가지를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표요. 그러니까 둘째 줄, 기반시설, 사람 사는데 필요한 53가지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셋째 줄, 도시군계획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칠판요. 이 노란선 두 줄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예외 있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청사, 시청, 도청은 당연히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그걸 검토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시설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 사업을 해야 되고, 사업을 누가 하냐? 사업을 한다는 게 뭐예요? 설치를 한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설치를 하는 거죠. 시행자,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행정청, 비행정청이 다 있고, 사업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 만들었으면 문제 안 생기게 잘 관리를 해야죠. 공적시설이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할 시설은 국가가 관리하고, 지방이 관리할 시설은 지방이 관리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 아랫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 개념, 상호 포함관계, 그런 것들이 처음에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굳이 나누면 두 가지 의미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7글자 뭐라고요? 도시군계획시설. 그러니까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그 과정, 그 절차를 거쳤다. 도시군계획시설. 근데 저 절차를 왜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불러요? 도시군, 4글자 뭐고요? 특광시군,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요.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 여기 있는 도서관이나 아니면 문화센터나 다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거죠. 특광시군, 지역 주민을 위해서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라고요. 특광시군,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인데, KTX, GTX, 그런 경부고속도로, 그런 거는 한 시, 군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둘 이상의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걸 뭐라고 하고요? 광역시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광역시설은 뭔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도시군계획시설 중에서 덩치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문화센터는 그거는 세종시 주민을 위한 시설이고,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는 또 아무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그건 세종시 주민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변 지역 여러 군데를 위한 시설이죠. 그래서 똑같이 절차는 거쳤지만 그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러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도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설치, 관리, 규정 그대로 따르죠. 그러니까 설치, 관리 위에 써져 있었고, 얘도 광역시설도 도시군계획시설이니까 도시군계획시설 중에서 덩치가 큰 거니까 광역시설의 설치, 그러니까 관리, 그러니까 위 규정에 따른다. 시행자가 설치하고 국가, 지방이 관리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광역이니까 둘 이상 숫자가 많지 않으면 서로 계약 맺어서 할 수도 있고, 협약 아니면 협의회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설치 관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KTX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법인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꼭 KTX만이 아니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주식회사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그러니까 그 도로를 설치했고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동구, 제일 아래줄에 공동구가 있고요. 다음 쪽 그림 먼저 잠깐 보고 오시면, 그러니까 그 검은 바탕으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가 공동구이고, 그 안에 왠가 파이프를 묻어두자라고 하는 거죠. 다시 앞쪽 와서요. 92쪽 제일 아래 공동구 제한시설물을 수용하자라고 하는 53가지 기반시설 중에 하나인 거고, 그 다음에 구도심에서 찾길 막아놓고 공동구 공사를 할 수는 없죠. 신도시 때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1번 공동구 여의도 얼마 초과돼요? 200만 초과되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칸에는 돈 지금은 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칸 공동구는 국토계획법에 세부적인 내용이 쓰여 있으니까 누가 관리한다고요? 특광시군이 관리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관리한다. 다음 쪽에 93쪽에 1-27 단계별 집행계획, 어디다 도로 만든다 결정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로 언제 하는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죠.
그러면 시설 결정됐으면 그 시설에 대해서 각각 하나하나의 시설마다 언제쯤에는 착공한다. 그러니까 착공 일정을 발표하는데 몇 년, 몇 월, 며칠에 착공한다. 안 되고 몇 년도에 착공한다. 또 그것도 못하고 없고 지금부터 3년 안에 착공한다. 3년 뒤에나 봅시다. 라고 하는 게 단계별 집행계획이죠. 그 표의 제일 아랫줄 위표에 가로 한 줄이 단계별 집행계획이다. 위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모아 정리한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위로 올라가서 검은 배경 칠해진 한 줄 도로 명륜동 166 그러니까 거기 폭 6m로 길이 140m만큼 만든다. 이미 도시관리계획 때 다 결정돼 있었던 거였고 그 도로 만드는데 9억이 드는데 이건 서둘러서 그러니까 2002년에 발표하기를 지금부터 3년 안에는 착공하겠다. 3년 안에 착공한다는 걸 뭐라고 하고요. 제일 오른쪽 끝한 1단계 그 아래줄 도로 연지동 도로 4m 폭으로 180m 길이만큼 만든다. 도시관리계획 때 이미 발표가 됐던 거였고 그 도로는 20억이 들어가고 돈 없으니까 나중으로 미룬다. 나중으로 미룬다. 그걸 제일 오른쪽 끝한 뭐라고 하는 거고요. 2단계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1-28 10년 미집행 지무기태가 이어지는데요. 자 보시죠.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이 됐으면 사업을 해야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이제 그런 것들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치 결정. 시행자가 두 번째 계획 설계도 써내죠. 그러니까 설계도 써내면 그러니까 설계도를 실시계획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계획 확정되고 나면 이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이 100번째 초가집 할머니 있었는데 초가집 위에다가 초가집 지붕 위로 아스팔트를 부을 수는 없죠. 다 뭐 하고요?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거 남의 걸 철거할 수는 없죠. 사업을 하려면 초가집 철거해야 되는데 남의 걸 철거할 수 없으니까 뭐 하고요? 매수를 해서 철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 공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있던 것도 다 철거를 할 판에 없던 거 새로 올리면 안 되죠. 위치가 결정되면 거기에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붙게 되고 그래서 사업을 할 때까지 다른 건물은 못 짓는다. 그게 원칙. 여기는 안 써져 있고요. 그런데 어찌고 저찌고 하면은 3330 할 수 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건축물 못 짓는다는 것에 대한 예외이기도 하고 시행자가 사갔어야 되는데 안 사고 있으면 땅 주인이 이러면 뭐하고 있어 빨리 사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10년 미집행이고 건물 못 짓게 된다. 여기는 건물을 못 짓는다. 그것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사람 어떤 땅이요? 지목이태인 토지 소유자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매수 청구할 수가 있죠. 기한은 얼마고요? 10년에 6월에 2년이죠. 10년에 6월에 2년. 매수 청구가 있으면 6월 안에 대답을 하고 매수 하겠다 못 하겠다. 매수하기로 했으면 10년에 6월에 2년 몇 년 안에 매수해야 되고요.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매수할 때는 당연히 뭐로 해야 되고요. 현금으로 매수를 해야 되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혹시 여기도 지원씨 계신가요? 부비 지원씨는 부비3 누구만요? 지방자치단체만 두 가지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부재부동산 비용무용 토지 3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뭘 발행할 수 있다고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최지원씨군요. 하다 보니까 최지원씨 채권은 누구만요? 지방자치단체만 두 가지 경우 원하는 경우 부재부동산 비용무용 토지 3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아니면 매수 지연 사가지 않고 있으면 이놈들아 숨은 쉬게 해달라.
허가받아 뭐 할 수 있다고요? 3층이야 찌끔한 집, 3층이야 찌끔한 가게, 3층이야 찌끔 더 큰 가게, 공작물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다. 3330 할 수 있다. 시행자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요. 안 하고 있으니까 이놈들아 뭐 하고 있냐? 사업할 때까지 거기는 건물을 못 짓는다고요. 근데 어쩌고 저쩌고 됐으니까 이놈들아 숨을 쉬게 해달라. 3330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또 여기다 또 길게 쓰느니, 예. 책 그 자를 보시면, 그러니까 예, 여기가 예, 어느 자리인가요? 그러니까 책의 51쪽이요. 51쪽이 아니라 여기에 이게 다 안 써져 있군요. 347쪽에 있네요. 347쪽이요. 이 곳곳을 찾느라고 한참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347쪽이요. 뭐 워낙 나오니까 347쪽 한번 쭉 다 보시면 347쪽에 11절 굵은 1번 국토계획법 장기비집행 도시계획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 10년의 6월에 2년이죠. 양과로 1번 땡땡 도시계획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뭐 괄호 넘어와서요. 아닌 경우 그러니까 2번 매수 청구권자 그 도시계획설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아니면 건축물 소유자, 정착물 소유자가 다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양과로 3번 매수 청구 상대방 매수 의무자라고 되어 있고 동그라미 1번 원칙 특별시장 광시장 특특시장 군수 동그라미 2번 예외 기업권 시행자가 정해졌으면 그 시행자에게 니은번 선취 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그 의무자에게 디귿번 생략하고요. 양과로 4번 땡땡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된다. 양과로 5번 매수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10년에 6월에 2년. 양과로 6번 시설결정 실효 20년 미집행이면 땡땡 도중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 지날 때까지 도중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중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도중계획시설 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 되는 날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양과로 7번 원칙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 동그라미 2번 최지원 씨는 부비삼 도중계획설 채권 발행지급 괄호 매수무자가 지방자산체 일대에만 화살표 도중계획설 채권 발행지급 사유 땡땡 토에다가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와 다음에 동그라미 사선 그고요. 다음에 토지 소유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부에다가 동그라미 2번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용 토지로 매수요금이 3천만원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한하여 지급할 때에는 직권으로 발행 지급 가능하다.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두 번째 부재부동산 비업용 토지 투기 냄새가 나는 거죠. 거기에 살고 있지도 않고 회사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3천만원까지만 현찰 주고 나머지는 딱지로 강제 딱지 발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화살표 도중계획설 채권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화살표 이윤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양과로 8번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 매수 절차 준용 법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가 되겠죠. 그러고요. 다음 쪽 와서 양과로 9번 매수무자가 매수 거부하거나 매수 지연 때 땡땡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 허가를 받아 3층 이하 단독주택 찌끔한 집 2번 3층 이하 1종 근린생활시설 찌끔한 가게 3번 3층 이하 2종 근린생활시설 찌끔 더 큰 가게 괄호 넘어와서요. 동그라미 4번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까지가 있죠.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쪽이요. 347쪽 양괄호 7번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둘째 줄 화살표 지급사유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 3천만원 초과금에 최지원 씨는 부비삼이 됐네요. 다시 돌아오시고요. 책의 93쪽 아래까지를 보셨습니다.
다음에 1-29는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냥 뭐 그것만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29 그 박스 아래세요. 동그라미 4번 C 토지의 매수 가격을 표준지 공시가로 한다. OX X라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둘째 줄 전혀 C 땅을 사는데 C 땅 주인이 돈 주고 사가. 돈 준다고 사 내놓으라고. C가 전혀 관계없는 A 땅 공시가 8억. 내 땅 8억 주고 사가. 8억 주고 사가요? 아닌 거죠. 아니면 C 땅 주인이 요 앞에 사거리 땅 좋은 땅 있네. 저 B 공시가 12억. 그 12억 주고 내 땅 사가. C 땅을 12억 주고 사가요? 그런 게 아닌 거죠. 위에 어딘가 있듯이 둘 이상 표준지 공시가 기준으로 2명 이상 감정평가업자 집어넣어서 평균 가격으로 사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 C토지의 매수 가격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동그라미 C토지의 매수 가격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동그라미 C토지의 매수 가격은 감정 가격으로 한다.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뭐 익숙하지 않은 분 계신가요? 다시 보시죠. 그러면요. 1-29 지금 C 땅을 그 공익사업을 해서 수용 강제 매수하거나 아니면 공적 주체가 협의해서 C 땅을 살려고 합니다. 동그라미 1번 전국 3천만 필지 가운데 50만 필지를 감정평가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표준지로 정해놨고 표준지 공시가 다 매겨놨습니다.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가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 셋째 줄이요. 전국 3천만 필지 모두에 대해서 감정평가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 기준으로 플러스 몇 점 마이너스 몇 점 해서 개별 세금 벌금 때리기 위해서 개별 공시가를 매겨놨습니다. 동그라미 2번 A지 표준지 공시가 8억 B 표준지 공시가 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위 C 토지를 공익사업 위해서나 공적 주체가 매입하려면 토지부상법에 따라야 되고 토지부상법에 따른 C 토지의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 시행자나 공적 주체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 평가를 받아 평균 내서 정한다. 그 과정에 뭐가 있냐면 지금 계속 1, 2, 3 다 합쳐서요. C 토지의 매수 가격은 AP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PQ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들어가서 평가한 금액을 평균 내서 정한다고요. 동그라미 3번 넷째 줄 P 감정평가업자 가격 C 땅 가격 3억 6천만 원 냈고 Q 감정평가업자 C 땅 가격 4억 냈습니다. 그럼 평균 가격 얼마로 사간다고요? 3억 8천만 원으로 사가는 거죠. 그런데 C 땅값을 C 땅 주인이 8억 내놔라 8억 줘요? 아니죠. C 땅 주인이 12억 내놔라 12억 줘요? 아니죠. 그것을 동그라미 4번 C 토지의 매수 가격은 공시가로 한다. OX 동그라미 4번 첫째 줄 C 토지의 매수 가격을 공시가로 한다. X라고요. 8억 주고 사갈 일이 없죠. 12억 주고 사갈 일이 없다고요. 3억 8천만 원 주고 사가는 거죠. 어느 단어에서 걸려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단어만 싹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어만 다 빼면 됩니다. 요 땅을 삽니다. C 땅을 사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A 땅은 얼마로 되어 있고요? 8억으로 되어 있고 큰 사거리 땅이니까요. 이쪽 땅 B 땅은 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 땅에 대해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하기를 B는 3억 6천, Q는 4억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C 땅값을 C 땅 주인이 내 땅 사가려면 8억 내놔. 8억 줘요? 아니죠. 내 땅 가져가려면 12억 내놔. 12억 줘요? 아니죠. 얼마 주고 사간다고요? 3억 8천 주고 사간다고요. 이 땅을 사가는데 공시가로 한다. X요. 공시가로 한다. X요. 이 땅은 공시가가 없다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 가격으로 사가는 겁니다. 그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1-3번 30 한 번 나오고 계속 나올 건 아닙니다만 먼저요. 휴가 옆으로 5칸. 그 첫 번째 칸, 5번째 칸이 검은 바탕이죠. 보시면 위표의 첫째 줄의 문장 1번 소규모 시장 구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만 결정할 수 있고 도시공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결정도 해제 결정도 할 수 없다.
다음에 작은 2번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과 지방의회에서 해제 공고하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군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생활권역 특광시군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칸 하얀 바탕은 특광시군, 첫 번째 칸, 다섯 번째 칸은 그 국시대인 거죠. 시장구수 첫 번째 칸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지만 시장구수는 시설 결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거는 지방의회와의 문제니까 이제 국토부 장관은 빠지게 되고, 다섯 번째 칸 시설에 대한 해제 결정 누가 한다고요? 결정한 사람이 해제할 수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해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구수는 해제 결정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첫 번째 칸 시장구수는 시설 결정한 적이 없으니까 다섯 번째 칸 해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 휴가 날짜를 언제로 할지 누가 정해야 돼요? 어느 선생님 한 명이 자, 뭐 언제 쉽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뜻을 모아서 원장님이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휴가 날짜 원장님이 결정하니까 변경 결정, 원장님이 변경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칸 시설 결정, 시장구수는 지금 시설 결정한 적이 없으니까 다섯 번째 칸 시장구수는 해제 결정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두 번째 칸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특별시장, 여기는 하얀 바탕은 특광시군이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시군 해당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보고하면 그거에 대해서 세 번째 칸 그 해당 지방의회에서 해당 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해제 권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칸에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은 첫 번째 칸 지가 지정했으니까 다섯 번째 칸 지가 뭐 할 수 있고요? 해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칸 해제 공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첫 번째 칸 지가 시설 결정한 적이 없으니까 다섯 번째 칸 지가 해제 결정할 수가 없어서 네 번째 칸 지 윗사람 누구한테 올린다고요? 도지사에게 올리는 거죠.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1-31 아직 시험 나온 적 없고요. 그 다음에 1-32가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니라 매번에 6문제, 8문제예요. 뭔가 절차를 밟았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밟았든 허가를 받았든. 그런데 그것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변경하려면 그 절차 그대로 어떻게 돼요?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죠. 이건 공짜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뭐로 나오고요? 어찌고 저찌고 변경이 나온다고요. 어찌고 저찌고 한 변경 하려면 어찌고 저찌고 변경이 그게 중요한 변경이면 그 절차 그대로 밟아야 되고, 그게 경미한 변경이면, 가벼운 변경이면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요. 변경을 할 때 허가 대신에 신고를 하거나 그냥 하거나 할 수 있다. 변경하려면 공짜 문제 그 절차 그대로 어찌고 저찌고 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러면 중요한 건지 경미한 건지 나눠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있습니다. 다음 와서요. 96쪽에 1-33 도시계획설 사업 절차. 먼저 첫 번째 거기는 첫 번째 줄이요. 표가 옆으로 4칸. 첫 번째 칸 위에 사례로 도시군계획사업, 공익사업 3가지가 있죠. 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만드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수용방식으로 진행되고, 신도시 만드는 수용방식의 개발사업, 신도시 만드는 환지방식의 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 환권, 토지건축물, 토지건축물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표의 첫째 줄,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거죠. 공익사업 하려면 행정계획 2개, 3개를 확정한 다음에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둘째 줄,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어디다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 설계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겠다. 세 번째 계획, 권리변환, 누구누구한테 어디 바꿔주겠다. 계획 확정하고 사업을 합니다. 셋째 줄이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서는 첫 번째 계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치 결정,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를 결정하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에다가 국토부 장관도 할 수 있다. 국시대가 위치 결정한 거죠. 그 다음에 시행자를 정해주면 시행자가 설계도를 써냅니다.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실시계획이라고 하죠. 전에서 관청에 도장을 받습니다. 누구한테요? 국시대, 국토부 장관, 지도사, 대도시장의 인가를 받는 거죠. 여기는 뭐 수용해서 가는 거니까 돈 주면 계산 끝난 거죠. 권리 변환 없습니다. 그러니까 1-34 실시계획 인가 때 27가지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효, 원스톱 서비스, 한방에 처리해준다 라고 하는 거죠. 한방에 처리를 하려면 첫 번째 칸, 첫 번째 표에 5칸이요. 옆으로 5칸. 첫 번째 칸 서류를 내야 되고, 세 번째 칸 해당 관청에서 검토가 다 끝나야죠. 첫 번째 칸요.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넣습니다. 이제도가 없다면 시행자가 농전용 허가받는 데 필요한 서류 작성에서 따로 허가받으러 가야 되고, 산전용 따로 허가받으러 가야 되고, 그런데 이제도가 있으니까 첫 번째 칸 실시계획 인가 신청 때 농전용 허가받는 데 필요한 서류, 산전용 허가받는 데 필요한 서류 27개 건에 대해서 서류를 다 같이 묶어서 두 번째 칸 누구한테요?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칸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사람이지 농전용 책임자가 아니죠. 그래서 농지과에 보내고 산림과에 보내고, 세 번째 칸 농지과에 보내고 산림과에 보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지과에서 검토해서 거기는 농전용 된다 안 된다, 산지과에서 산림과에서 검토해서 산전용 된다 안 된다 다 검토해서 답변을 내는 것을, 문서를 보내주고 답변을 듣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고요? 협의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칸 모두가 통과됐다고요. 그러면 다섯 번째 칸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첫 번째 칸, 세 번째 칸이요. 첫 번째 칸 서류 다 냈습니다. 세 번째 칸 해당 기관에서 검토가 다 끝났어요. 따라서 다섯 번째 칸 그쪽 농지전 허가를 또 받을 필요가 없다. 27가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가 되는 거죠. 그 아래 표요. 그러니까 뭐 대자, 중자, 소자가 있죠. 표의 셋째 줄. 그러니까 첫 번째 칸 대자는 땅 손대고,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 칸부터 보시죠. 다섯 번째 칸 소자, 셋째 줄, 땅만 손댑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고요?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된다. 중공검사 받아야 된다. 세 번째 칸 중자, 셋째 줄, 땅 손대고 땅에다 지붕 있는 건물까지 올립니다. 그러니까 둘째 줄 뭐라고 하고요? 건축법 건축 허가를 받고 해야 되고,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사용승인 받아야 된다. 첫 번째 칸 셋째 줄이요. 그러니까 땅 손대고 지붕 있는 건물 올리고 그 사이에 주택이 30채 이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둘째 줄 무슨 법이요?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 표에 제일 아래줄 익세 안 하는 되고요. 대자 처리되면 중자, 소자 처리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중자 처리되면 소자 처리된 것으로 본다. 그 얘기죠. 됐습니다. 그런 얘기고, 그 글자보다도 표의 셋째 줄, 대자, 중자, 소자 3개 처리됐으면 2개, 1개 처리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2개 처리됐으면 1개는 자동방으로 처리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97쪽에 1-35번 검바탕에 있는 그 글자들이요.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 어느 문서에 들어가 있냐고요. 둘째 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서는 두 번째 계획 실시계획 안에, 셋째 줄 개발사업에서는 첫 번째 계획 개발계획 안에, 그 다음에 그 아래줄 정비법에서는 두 번째 계획 사업시행계획서 안에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1-36 허가대상 개발행위가 있고, 첫 번째 표가 뻔한 얘기 지금 뭐 여러 번 보셨고, 두 번째 표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표의 첫째 줄, 첫 번째 칸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러저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제일 아래 줄이죠. 그러니까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5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안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옆집 아랫집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일단은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근데 그 5가지에 관해서 뭔가를 하는데 옆집 아랫집 피해를 안 주네요. 그러면은 허가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공적인 경우, 농사 짓는 경우, 이미 허가받은 경우, 그다음에 당연하거나 경미한 사항. 봐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 안 되겠다. 너는 다시 허가받아라. 라고 하는 게 있죠. 처음에 허가받아야 된다가 5가지가 있고, 봐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 너는 걱정된다. 허가받아라. 4가지가 있다고요. 그 4가지가 제일 아랫줄이죠. 그러니까 육상, 어류양시장, 그러니까 개구리 폴짝, 비암 잡아먹고 다니는 개구리요. 내 이놈 개구리 비암 잡아먹으려면 허가증 내놔. 허가증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라 하더라도 주변에 크게 여행 미치는 것은 금지,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조성이 완료된 땅이라 하더라도 크게 깎아내고 크게 쌓아올리는 것은 금지,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50cm 이내, 10cm, 1cm, 포장은 50cm, 10cm, 1cm라도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땡볕 여름에 그러니까 지렁이 잘 다니던 곳에다가 콘크리트 1cm 쳐놓으면 그러니까 지렁이 그 건너편까지 가려면 아유 배 아파. 얼마나 배 아파요. 배 끌고 그 뜨거운 콘크리트 위를 지나가려면요. 그래서 4가지는 허가받아야 된다. 다음 쪽에 1-37에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용도 구분 3가지가 있죠. 아까 용도 지역에서 봤었던 주상공, 녹계, 생분홍자하고 다르게 여기에서만 그러니까 첫째 줄이요. 시가와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 3가지로 나누는데 여기에서는 그 첫째 줄 유보 용도, 유보 용도에 해당하는 지역이 둘째 줄 앞 글자 3개 뭐요? 자개생이 있죠. 자개생, 자연농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개생을 여기에서는 중간 땅 유보 용도로 본다. 뭐 1-38, 뭐 1-39, 뭐 뻔한 얘기들 생략하고요. 자, 다음 쪽 가서 1-40이 있죠. 그러니까 1-40, 그러니까 국민 누구라도 법은 지켜야 된다. 법을 위반했으면 처벌을 하는 거죠. 징역과 벌금 등등등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는 땅과 건물 무너져서 사람 다치겠다고요. 근데 벌금 딱지 날린 것만 갖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위법한 문제가 없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뭐 법에 맞게 뭔가 행위까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뭐 하라고 관청에서 무슨 명령을 때리는 거죠. 뭐 시행명, 뭐 조치 명령, 이행 명령, 개선 명령 등을 때립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이행을 해야죠. 그런데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칠번요. 첫 번부터 법에 잘 맞게 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법을 위반했으면 기회를 줬고 이제라도 법에 맞게 잘 하라고요. 기회를 줬는데 그것도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그러니까 관청에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법에 맞는 상태로 만들어 내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2번째 칸에 보면 이제 여기까지가 왔고요. 이게 그 아래 2번째 그림이고 위표로 가서 위표가 2칸, 위표가 2번째 칸이 5줄, 5줄 중에 셋째 줄 돈 내라 그랬는데 안 내고 있으면 뭐고요? 강제 징수에 들어가죠. 뭐뭐 하라 넷째 줄 뭐뭐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고 있으면 네가 안 하면 공무원들이 대신한다. 뭐로 가고요? 대집행. 뭐뭐 하라 그랬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5째 줄. 근데 공무원이 대신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꼭 해야 됩니다. 근데 보시죠. 법도 위반하고 관청에서 기회를 줬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즉각 잘 할 거냐고요.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이 이것을 아무튼 관청에서 대신할 수 없으니까 이 개똥이 법을 위반한 A 개똥이가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 개똥이가 만약에 귀신을 가장 무서워하면 뭘 붙이면 돼요? 이행 강제 귀신을 붙이면 되죠. 그러면 귀신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귀신을 붙여놓으면 귀신이 무서워라도 이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 개똥이 귀신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무서워하는 거 딱 하나. 뭐 무서워해요? 돈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뭘 때리는 거고요. 돈을 때리면 돈 무서워서 이행을 하겠죠. 이행 강제금에서 3가지 제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41 개발행위 허가 제한 표 첫째 줄
개인들의 이러저러한 부동산 활동을 막기 위해서 관청에서 그 어떠한 행위는 못한다. 그래서 아예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하는 경우들이 있죠. 아무튼 뭐 셋째 줄이요. 뭐 첫 번째 칸부터 국토계 획법 세 글자 두 글자 뭐고요? 3년 플러스 2년. 두 번째 칸 정비사업 세 글자 한 글자 몇 년요? 3년 플러스 1년. 그다음에 건축법 두 글자 한 글자 몇 년요? 2년 플러스 1년이 있습니다. 다음 쪽이요. 100쪽에 1-42 제목 8글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그러니까 8글자 표 첫째 줄 보고요. 높게 그게 깨깨깨끼인 거죠. 높게 그게 깨깨깨끼입니다. 그러니까 1, 2번 높게 크게 두 번째 칸 3년 이내 3, 4, 5 끼끼끼끼 도시군 기본 개 도시군 관리 개 4번 지구단위 개 5번 기 끼끼끼끼는 두 번째 칸 뭐고요? 3년 플러스 2년. 행위제한 할 때가 다 심의 거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연장 때 심의 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행위제한 했으니까 연장도 심의 거치는 거지만 이거는 연장 때 심의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43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 첫 번째 칸 어느 곳에 개발이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몰리고 있거나요. 그래서 건물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모이게 돼서 두 번째 칸 기반시설이 모자랍니다. 세 번째 칸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면 설치가 가능하다. 근데 너네들 때문에 그러니까 기반시설 돼야 되니까 너네들도 돈 내놔.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겠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구역 누구한테요?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하는 건축주들에게 돈을 걷어서 그 돈 기반화로 화살표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서 그 다음에 화살표 특광시군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부터 1년 안에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집행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아랫줄이요. 기반시설이 설치가 곤란합니다. 왜요? 주상공이어서 이미 콘크리트가 꽉 차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는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작게 지어라. 앞으로 그러니까 원래같이 주변 건물같이 다 찾아먹었다는 동네가 큰 문제가 생기겠죠. 앞으로는 작게 지어라. 건폐율, 용적률을 낮춘다. 개발할 수 있는 정도를 규제하겠다. 뭐라고 하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44 생략하고요. 지금 그 표만 주저리 그 표만 읽으실 수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1-44까지 표가 많죠. 국토계획법은 이 표면 75점. 네, 뭐 기출문제 보셔서 아시고 또 기출문제집 보셔서 아실 거니까 국토계획법은 이거면 75점 국토계획법에서 75%는 다 맞추게 된다고요. 4분의 3은 다 그 표 안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네, 뭐 다음 주, 네, 이렇게 해서요. 이번 5, 6월 순환을 마치게 되고 7, 8월이 또 9주가 되죠. 아마 그 언젠가 휴가가 한번 끼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문제로 갑니다. 문제로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갈 겁니다. 다음 주 수업은요. 뭐 그 다음 주 수업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가 이제 그 8회 중에 첫 회죠. 그러니까 첫 시간에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전체,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 그러니까 이론 요약하고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해당하는 문제 풀고, 그러니까 문제집 수업이니까요. 두 번째 시간에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이론 요약하고, 그다음에 문제 풀고, 뭐 도시군 기본계획은 양이 많지 않으니까 별거 안 되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니까 내용 요약하고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문제 풀고 뭐 이렇게 해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는 이론이 충분하지 않은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자고요. 그래서 각각마다 다 매 시간마다 내용 요약하고 문제를 보니까 그것만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아무튼 이 문제집 꿰시는 방법은 두 가지요. 그러니까 먼저 제가 권하는 거는 7, 8월 예상 문제집을 그대로 2권을 사시자고요. 공법은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 공법은 2권 사셔서 A권은 A책은 그러니까 미리 다 표시해 오셔야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푸실 시간 없어요. 수업 시간은 그 지문이 옳고 틀리고 뭐가 옳고 틀린 것을 정하는 겁니다. 미리 풀어오시면 좋은데 공법 물어보기만 해. 공법 물어봐. 그러니까 90% 내가 다 대답하고 내가 다 설명해 줄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풀어보시고
왜 그러냐면 미리 풀어보시는데 풀어서 답 체크했는데 10개 중에 2개 맞췄어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답만 표시해 오세요. 답 표시해 오시고 해설까지 읽어오시면 더더욱 좋고, 다지른 거라고요. 문제 푸는 건 언제요? 실력이 됐을 때요. 10월 27일 때 문제를 푸는 거고, 지금은 다지는 겁니다. 요약에 있는 그 내용을 요렇게 표현됐을 때, 아, 요걸 골라내는 거구나. 다지고 해설 읽고 요약 듣고 문제에서 그렇게, 아, 요렇게 되면 요건 OX, 그걸 다지고 하는 거죠. 수업 끝나고 깨끗한 책으로, 그러니까 B책은 10월 27일까지 어떤 메모도 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놔둔 채로, 그날 수업 있었던 거, 그 해당 진도 나간 만큼 깨끗한 문제집 펴고 이렇게 메모지에다 다 풀어보면 되죠. 그러면 10문제 다 표시했고 요약 들었고 그 문제 풀었고, 점심 먹고 나서 그 문제 그대로 풀면은 10문제 중에 또 4문제밖에 못 맞춰요. 6문제 아직도 또 틀려요. 그렇게 이제 스스로 굳고는 거 느껴가시고, 그래서 다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7, 8월 시간만 알뜰하게 보내면 이론 완전 모든 과목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다 소용없어요. 문제 나와 있는 거 그것만 맞추시면 되는 거잖아요. 55점만 맞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6월까지 공부했던 거 다 소용없는 거고, 그러니까 7, 8월부터 이제 새로 공부가 시작되는 거고,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7, 8월 수업을 편히 하기 위해서 6월까지 고생을 하셨던 거였고, 알고 모르는 거 큰 관계 없어요. 7, 8월 있는 수업만 미리 다 표시하고 그날 복습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점심 드시고 그 문제 다시 푸시고 저녁 때쯤 돼서 뭐 하고요? 까먹고요. 그러니까 다음날 것도 하고, 그리고 한 3일이나 일주일 뒤에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9월달 보면 다시 떠오르고 합니다. 단락단락들을 다 모든 과목 다 마찬가지로 다지는 과정이니까 7, 8월만 알뜰하게 보내도 충분히 다 내용들은 올라설 수가 있어요. 고 OX 그걸로 골라내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리 답들 표시해 오시라고요. 예. 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5, 6월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